다시 갈게요. 일요일 벌써 지금 10시,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따뜻해서 많이들 놀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미국 국채금리 최근에 좀 핫한 이슈죠. 아무래도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국채금리 그 동향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코인 투자를 하는데 코인지라는데 무슨 미국 국채금리 그것도 10년채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를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발행하는 국채금리는 모든 그 투자 자산에 다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미국 국채금리는 해외 선물, 미국 주식들, 해외 주식들,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또 코인까지, 코인 투자까지 모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고는 가야 되겠죠. 뉴스에서는 10년채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채 금리가 뛰어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지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어떤 건 10년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10년채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미국 그 국채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가장 안정적이겠죠.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속하는 미국 국채금리인데, 현 시점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신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죠.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대신에 이제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으니까 자산들이 이쪽으로 미국 국채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는 것들,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 유동성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위험하면서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국채 같은 그 미국 국채 같은 안정적인 자산이 괜찮은 수익률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동안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낮아서 주식시장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빠져있던 투자 자산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엑소더스가,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하게 돼버리면 이런 그 투자 자산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타격받을 게 이제 나스닥이 그래서 지난주에 좀 요동을 치긴 했죠. 테슬라는 또 급락까지 하고. 일단 나스닥이 타격받고, 나스닥보다 더 타격받는 데는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이에요. 나스닥보다 더 불안한 좀 위험한 투자 자산이니까 신흥국 주식시장은 이제 나스닥이 기침을 하면은 더 흔들릴 거고, 감기까지 걸려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지난주 실제적으로 막 급락하는, 다시 반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자산, 상당히 그 위험도가 높은 투기 자산이니까 그 안전 자산들, 국채 투자하는 자산들이 이 비트코인에 있던 돈까지 빼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돈들이 이동되다 보면은 비트코인에 그 투자했던 그 투기 자산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면서 금리가 또 이쪽은 또 오르네,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나스닥하고 이제 동조화 현상,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죠.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미국 국채 금리를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그 단기채 1년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년채 1년 있다 만기가 되는 1년채가 오히려 더 금리가 높았어요. 10년채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10년 동안 갖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10년 동안 더 나빠질 수 있다.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그게 오히려 이제 정상이거든요. 장기 10년을 묻어두는데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이제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걸로 이제 찾아가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추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지금 장기 그 미국 국채 10년채가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면 이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인데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역할처럼. 근데 연준에서 다 사들여가서 미국 국채를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행하면은 다 그 국채를 사들인 다음에 시장에 풀었죠. 재정 확대를 위해서 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연준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사가기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에서 지금까지 다 사가던 거를 못 사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다음 건 발행할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 높은 금리로 다음번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국채가 예를 들어서 뭐 1%, 1.5%면은 다음 건 한 2%가 나올 것 같다, 3%가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들이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기존에 샀던 것들을 보통은 이제 만기까지 채우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계속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팔게 되니까 자꾸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10년채 가격이. 그러니까는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미국 국채가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볼 줄 아니까 그렇죠? 차트를 볼 줄 아니까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계속 급등을 할 것인지 얼마까지 갈 것인지 금리가 지금 이게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 1.577이고 이게 지금 시간봉이거든. 시간봉 보면은 계속 엄청난 급등을 해왔어요. 지금 1월 말부터 해서 예, 굉장히 약 50% 넘게 한 6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거니까 거의 큰 조정 없이 지금 계속 상승하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공포에 떠들고 있는 거고 어디까지 가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간봉만 보면 예,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지금 시간봉 차트인데 자 다시 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급등 추세를 일봉만으로 봐도 작년 8월 이후부터 쭉 급등세 추세고 그럼 이제 월봉을 볼까요? 이게 지금 미국 10년째 채권 월봉 차트 제가 아까 방송을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선도 한번 그려놨어요. 월봉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너무 낮았어요. 미국 그 10년째 국채 금리가 계속적인 이제 좀 약간 장기 불황을 우려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금리가 떨어져 왔던 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잠깐 이제 이때 2018년에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거의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짓을 했는데 지금 이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 하락 채널을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뭐 당장만 놓고 보면은 채널 상단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8% 그러니까 이번 달 한 달간 3월간은
상승 계속 이어갈 확률이 크고 3월달, 뭐 다음 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이제 높고 이제 뭐 상승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한 1.8% 정도가 아마 이제 저항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뭐 뚫고 간다 해도 2%에서 그 심한 저항을 겪게 될 거니까 2%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상황은 이제 뭐 그때 가서 바뀌어갈 수 있죠. 뭐 이렇게 급등은 사실상 이제 그 급등하는 차트는 저항대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상승은 이어지지만 2%대 1.8에 1.8 혹은 그 넘어서면 2%대에서는 뭐 직간접적인 시장 개입이 있던 어떻든 간에 2%대에서는 저항을 아주 세게 1.8%에서 2%대에서는 저항을 세게 맞고 다시 고개를 떨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게 되면은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올라간다. 이게 국채금리 계속 올라간다. 뭐 시장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이제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렇게 떠들어대면 사실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타겟 포인트 미국 10년채의 타겟 포인트를 좀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으면 불안감이 좀 덜할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는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도 그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사실 급등하는 차트는 보다는 이제 꾸득꾸득 이제 조정받으면서 슬슬 가는 차트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채널에 한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살려가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올 연말 정도는 가야 이제 윤곽이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하반기 3, 4분기 정도는 가야 이게 정말 바닥을 찍고 장기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답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기 힘든 차트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잠깐 한번 보면 주봉을 이제 윗꼬리가 이제 이번 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었는데 거의 지금 뭐 기세면 몇 시간 안 남았긴 하지만 주봉을 뭐 윗꼬리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조정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받는다면 이제 49,049K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52K 정도 목표가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제 여기서 안 쉬고 바로 52K를 한번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2K를 한번 도전해 볼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주봉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만약 이 정도 상태에서 마무리된다면 다음 주 주봉은 좀 짧은 이거보다는 이제 이번 주봉보다는 짧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삼성전자가 이제 떠올랐어요. 삼성전자 주봉이 이제 요런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주봉이 이제 더 비트코인은 기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월봉인데 요 비슷한 차트가 다음에 캔들이 다음번 이렇게 좀 짧은 걸로 다음 주 봉들은 좀 짧은 걸로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 봉이 길게 나오면 그 다다음 주 봉은 또 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텔레그램 방을 다시 팠어요. 예전에 하다가 말도 없이 제가 좀 접긴 했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다시 팠으니까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고 지금 두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바로 알고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어떤 텔레그램 방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채팅방은 아니고 그건 너무 정신없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별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따로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데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시간이 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런 거 요즘에 이제 고래들이 하도 많이 움직여 다니니까 고래 움직임들 같은 거 제가 받아서 실제 좀 제가 그 받아보는 정보 중에서 좀 쓸모 있을 만한 것들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 관점, 이거는 어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그 했던 거, 이번 주말 상승세 이어가려면 48,000 지지, 47,500에서 48,000 사이에서 지지가 되면은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갔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런 거고, 오늘 오전에 이제 7시 59분에 5만 불 돌파, 이때가 한 49,000 될락말락 했을 텐데 5만 불 돌파, 그래서 채널 상단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은 5만 불 돌파 다시 갈 것 같다 라는 의견 공유 드렸고, 이 부분은 너무 설명이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될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남이었습니다.